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바쁜 워킹맘이 시어머니와의 제사 준비를 둘러싸고 겪은 갈등이 전국적인 화제로 번졌습니다. 단지 가정사인 줄만 알았던 이 사건은 손자의 SNS 게시물 하나로 뜻밖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 모두에게 전통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들었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25평형 빌라촌 사이로 우뚝 선 38층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14층에서 멈추자 정미영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며 내렸습니다. 올해로 결혼 12년 차 38살의 정미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휴, 오늘은 또 뭐라고 하실까? 복도를 걸으며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이 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시아버지 제사 준비 때문에 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60대 중반의 김순덕, 미영의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 늦었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교통이 조금 막혔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15살 아들 준호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왔어. 그래, 우리 준호.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덕의 얼굴이 손자를 보자 순간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미영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영아, 앉아. 제사 얘기 좀 해야겠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미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순덕 앞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찻잔을 받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시아버지 제삿날이잖아. 벌써 준비는 했지? 네, 어머니. 그런데 뭐? 혹시 또 바쁘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요즘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기가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야근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뭐라고?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사가 회사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음식을 직접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전통 음식 전문 업체들이 많잖아요. 제사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한식 전문점에서 주문하면. 뭐? 순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자고. 거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준호도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정말 품질이 좋아요. 직접 만든 것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없다고? 순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조상님을 우롱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50년 넘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온 제사 음식을 배달 음식으로 대체하자고. 순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옆집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들으면 어때? 며느리가 제사를 배달 음식으로 지내자는데.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결혼 12년 동안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매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도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승진? 순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무슨 승진이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이 말에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1세기 25년인데 아직도 이런 말을 듣다니.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을. 요즘 시대? 순덕이 미영을 노려봤습니다. 요즘 시대라고 조상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거야? 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스마트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여전히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조상님을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실적? 순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현실적이라는 핑계로 다 무시하면 되는 거야? 미영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끝나버리니까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팔짱을 끼고 미영을 노려보고 있었고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힘드시니까. 준호야,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 순덕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미영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도 제사 음식 업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한식 전문점의 홈페이지가 띄워져 있었어요. 전통 제사상 패키지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미영이 혼잣말을 하며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긴 했지만 직접 장보고 요리할 시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옆자리 동료 김 과장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대리,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요? 아, 제사 음식 주문하려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 요즘 그런 업체들 정말 잘하던데요. 우리 집도 명절 때 한 번 시켜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요? 어디서 주문하셨어요? 김 과장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전통 맛집 한상차림이라는 곳인데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포장도 고급스럽게 해주고. 미영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동료의 추천이니 믿을만했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사상 기본 패키지가 20만 원 정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미영이 바로 그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제사상 사진들이 정말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잘 만드네요. 이렇게 주문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요즘 시대에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미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미영은 남편 정수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이번 제사 음식 주문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직접 못 만들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프로젝트 마감이 이번 주말이거든. 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요즘 배달 음식도 맛있다던데. 그런데 어머니가 굉장히 반대하실 것 같아. 수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전통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때 방에서 나온 준호가 부모의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주문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내가 말씀드릴게. 준호야, 괜찮아.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아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이 미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주문해. 내가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릴게. 정말? 응. 상황 설명하고 이해해달라고 할게. 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수연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연아. 무슨 일이야? 제사 음식 준비 건으로 전화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순덕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가 또 뭐라고 했어? 어머니,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요즘 배달 전문점들이 정말 잘 만든다고 하던데. 수연아, 너까지 그런 말 하는 거야? 순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며느리들이 예전처럼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조상 섬기는 마음은 안 바뀌는 거야. 순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면 다야? 너희 부부가 조상님을 우습게 보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 됐어. 토요일에 와서 직접 얘기하자. 순덕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미영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토요일에 와서 직접 얘기하자고 하시네. 어떻게 말씀하시던데? 많이 화나신 것 같아. 조상을 우습게 본다고 하시더라. 미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일단 주문은 해야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미영은 결국 전통 맛집 한상 차림의 제사상을 주문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배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금요일 밤 미영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시어머니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수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토요일 아침 8시 미영은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덕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아. 할 말이 있어. 거실 분위기가 어제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수연은 늦게 올 예정이었어요. 미영아, 너 정말 배달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려는 거야? 어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면 회사를 그만둬. 순덕의 단호한 말에 미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때문에 제사를 소홀히 할 거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미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미영이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회사를 그만두라니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을.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요즘 시대가 뭐가 중요해? 조상님이 더 중요하지 회사가 더 중요해? 순덕이 팔짱을 끼고 미영을 노려봤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아파트 대출금도 남아있고 준호 학원비도. 그런 핑계 대지 마. 수연이 혼자 벌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미영이 어이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즘 물가에 수연 혼자 월급으로 30평 아파트 대출금 월 200만 원과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이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 어머니. 제가 나가서. 가만 있어. 순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순덕이 현관문을 열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배달원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전통 맛집 한상 차림에서 나왔습니다. 제사상 주문하신 분 맞으시죠? 순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사상을 배달로? 배달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순덕이 음식 상자들을 받아들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배달원은 영문을 모른 채 돌아갔어요. 이게 뭐야? 순덕이 상자들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상님께 드릴 음식을 이렇게 주문해서 받아? 어머니,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과 전, 찌개, 밥 등이 들어있었어요. 보세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잖아요. 정성? 순덕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성이야? 돈 주고 사온 게. 이때 잠에서 깬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준호야, 이리 와. 내 엄마가 뭘 했는지 봐. 순덕이 준호의 손을 잡고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 제사 음식을 배달시켜서 받았어. 준호가 상자 안의 음식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맛있어 보이긴 뭐가 맛있어 보여? 순덕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조상님한테 이런 걸 어떻게 올려? 할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우리 친구들 집도. 친구들 집은 친구들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순덕이 준호의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하지만 순덕은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미영아, 너 지금 조상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 어머니 모독이라니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 순덕이 손가락으로 미영을 가리켰습니다. 최선이 이거야? 돈 주고 사온 음식으로 제사 지내는 게?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힘들어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집안 일도 해야 하고. 그럼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잖아.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수연이 거실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제사 음식 때문에. 미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아, 너도 봐.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순덕이 상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음식을 배달로 시켜왔어. 수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어머니, 미영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순덕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갔습니다. 조상님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와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덕의 분노가 절정에 달한 것 같았어요. 미영아. 순덕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무릎 꿇어. 네.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했어. 조상님께 사과해. 어머니, 그건 너무. 무릎 꿇어.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수연아, 넌 가만히 있어. 이건 며느리 교육이야. 준호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이 상황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다니. 할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준호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잘못한 게 뭐예요? 바빠서 음식 주문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잘못? 순덕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조상님을 우습게 보는 게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순덕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까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때 미영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싶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영의 무릎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 닿았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이 모습을 보며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앱이 실행되었어요. 준호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가 무릎 꿇은 모습이 사진으로 저장되었어요. 15살 소년에게는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꼭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미영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순덕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조상님께 이런 모독을 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수연이 견디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미영이가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다고 끝나는 거야? 조상님께 어떻게 면목이 서? 순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준호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또 한 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내려다보는 모습, 아빠가 난처해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겼어요.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사과했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야,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전통이라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게 맞아요? 준호의 말에 순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정면으로 대드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뭐라고? 너 지금 할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 다 찍어놨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짓 말이에요. 순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찍었다고? 네, 다 찍었어요. 준호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는 것도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것도 다요. 미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거 찍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할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수연도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사진 지워. 싫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순덕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그거 내놔. 안 줄 거예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품에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순덕이 손을 들어 준호를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재빠르게 피했어요. 할머니, 폭력은 더 안 좋아요. 이것도 찍을 거예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준호야, 그만해. 미영이 무릎을 꿇은 채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사과해야 해요? 할머니가 잘못한 건데. 조상님을 모독한 게 잘못이 아니야? 모독이 아니라고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배달 음식이 뭐가 문제예요? 준호의 말에 순덕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버릇없는 녀석이. 순덕이 준호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이미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준호야, 어디가? 수연이 급히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복도로 나간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조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준호가 사진들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은 모습, 할머니의 분노한 표정, 아빠의 난처한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준호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어요. 이런 건 사람들이 알아야 해. 준호가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소통하던 계정이었어요. 팔로워가 300명 정도 되는 계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선택하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짓. 엄마가 바빠서 제사 음식 주문했다고 무릎 꿇게 했음. 이게 맞나? 지금 시대에?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가족폭력, 해시태그 시어머니 갑질, 해시태그 이게 맞나?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했어요. 몇 분 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이게 뭐야? 진짜 심하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준호가 댓글들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었어요. 미영은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고 순덕은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연아, 준호 어디 갔어? 아마 아래층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당장 데려와. 그 사진들 지우게. 수연이 급히 준호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준호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올라가자. 아빠, 할머니가 너무 심해요. 그래도 할머니잖아. 어른께 그러면 안 돼. 어른이라고 해서 사람을 무릎 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수연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가 당한 일이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야, 사진은 지우자. 안 지울 거예요. 벌써 올렸어요. 뭐? 수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올렸어? 인스타그램이요. 친구들이 다 봤어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았어요. 그 시각 준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공유하고 그 친구들이 또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수백 명이 보게 되었어요. 댓글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이야. 시어머니 갑질 실화냐. 요즘 시대에 무릎 꿇게 하다니. 이런 건 신고해야 해. 일부는 더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신상 털어야 하는 거 아냐?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해. 준호가 댓글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어요. 준호야, 당장 지워. 수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잘못한 게 할머니인데. 이런 건 가족 간에 해결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게시물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고 댓글과 공유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이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 갑질, 가정 내 폭력, 전통이라는 이름의 강압 등의 키워드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미영과 김순덕, 그리고 이 가족은 예상치 못한 사회적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던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는 전 사회가 지켜보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준호의 스마트폰에는 계속해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갔어요. 15살 소년이 무심코 올린 게시물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댓글 수는 2,000개를 넘어섰고 공유 횟수도 수백 번에 달했어요. 심지어 한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전통이라는 이름의 가정폭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작성했습니다. 김순덕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라고 말을 꺼내자 순덕은 얼굴이 붉어져서 급히 피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순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준호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수연이 가져다 준 태블릿으로 그 게시물과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릎 꿇게 하다니 이게 정상인가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죠. 며느리도 한 사람인데 인격 모독 아닌가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순덕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는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특히 한 댓글이 순덕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바쁘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릎 꿇게 하다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순덕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며느리 시절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자신도 시어머니 앞에서 숨을 죽이며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응, 여기 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연아. 순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글들 다 읽어봤어. 순덕이 태블릿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나쁘게 보더라. 어머니,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야.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는 말들이야. 내가 미영이한테 너무 심했어. 수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미영이도 이해할 거예요. 이해? 순덕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저 애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미영과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며칠 전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 마주보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영아, 앉아. 미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 무릎을 꿇으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순덕의 다음 행동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미영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 하세요? 미영아, 미안하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미영이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12년 동안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내가 너무 고집불통이었어. 어머니. 내가 바쁜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옳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하다. 준호가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엄마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준호야, 너도 미안하다. 할머니가 너무 고지식했어. 순덕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인터넷에 올린 거. 아니야.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올리지 않았으면 내가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수연도 눈물을 닦으며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일어나세요. 순덕이 천천히 일어나서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바쁘면 내가 음식도 준비하고. 어머니. 그리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해. 승진도 하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순덕이 준호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무 꼰대였지? 할머니. 앞으로는 할머니도 달라질게. 요즘 시대에 맞게 생각하려고 노력할게. 준호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준호.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덕이 직접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미영도 부엌에서 도와주었고 준호와 수연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만들어서 걱정했는데.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그 인터넷 글 지우면 안 될까? 네, 할머니. 지금 바로 지울게요. 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사과하는 글도 올릴게요. 그래줄래? 네. 할머니가 정말 반성하고 계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미영도 남편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몇 주 후 이 가족의 이야기는 화해와 이해의 아름다운 사례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갈등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 이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사 때 순덕은 미영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둘이 함께 만든 음식으로 차린 제사상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조상님도 분명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겁니다.